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눈피셜의 고인물이 되어버린 김나경입니다. 저는 MBTI가 ENFP예요. 완전 전형적인 NFP인데 뭐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이럴 때는 살짝 생존형 J로서 좀 살고 있어서 아마 입시할 때와 입시가 끝난 다음에 생활계획표 같은 거를 그려본다고 했을 때 차이가 가장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입시를 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제가 지금 22살이고 19살 때 수능을 준비했으니까 한 3년 됐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틀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좀 큼직큼직한 것들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려왔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서를 넣기 직전에 갑자기 좀 확실히 진로가 바뀌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학종은 준비를 많이 안 했고 수능 직전까지 수능 최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입시하던 때의 하루 일과를 보여드릴게요. 이랬어요. 입시 중일 때. 근데 생각보다 엄청 뭐가 많죠? 저는 굉장히 티 같다고 생각해요.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일단 새벽 2시에 잠을 잡니다. 자서 7시에 일어나서 씻고 교복 입고 7시 40분에 나가서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한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피곤하다 이러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8시 10분부터 한 9시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하루 동안 쓸 에너지를 친구들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만들고 그러고 9시부터 자습을 시작하는데요. 수능 한 2달 전부터 최저 대비반? 뭐 막 수능 준비반 막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그냥 빈 교실에다가 몰아넣고 공부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너 자습해라 이렇게. 그렇게 뭔가 자율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어, 영어, 사탐만 최저를 맞추면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수능 시험장에서의 시간표와 동일하게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는 국어랑 수학을 공부를 하고 밥 먹고 나서 좀 졸릴 때 영어 듣기 평가를 하니까 그 느낌을 좀 미리미리 체화를 시킬 수 있도록 영어는 뭐 밥 먹고 하고 뭐 그렇게 해라. 이거를 약간 좀 받아들였던 거죠. 저는 수학을 보진 않았지만 9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는 그냥 국어 공부만 했어요. 국어는 그냥 기출 돌리고 국어 문법이 좀 약했기 때문에 문법 공부하고 뭐 그랬죠. 한 12시 10분부터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그 막 운동장 친구들이랑 뺑글뺑글 돌고 그랬습니다. 1시 반부터 4시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하는 걸 좀 좋아했어서 그냥 그렇게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딱 100일 전에 공부를 시작을 한 케이스여서 100일 전부터 수특, 수완 다 보고 기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되게 좀 쉴 틈 없이 했었습니다. 4시부터는 청소 시간이었어요. 5시부터 6시 15분 그쯤까지 벽과정치 공부를 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은근 매니악한 과목이라서 교재가 시중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 진짜 시중에 나온 법과정치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대에 법과정치 진짜 막 하고 또 법과정치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시 반부터 또 7시 반까지 석식 먹고 산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자 시간이었어요. 7시 45분부터 9시 15분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회문화 공부를 했어요. 이때는 9시 15분에 야자가 끝나면 학교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그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 어딘가에서 내렸어요. 그때 같이 체제를 준비하던 친구랑 같이 딱 내려서 10시에 바로 독서실 들어가진 않았고 그때 친구랑 뭐 산책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조그마한 거 먹을 거 사고 들어오거나 실질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거는 10시 반쯤 이랬습니다. 사실 P가 계획을 아무리 잘 짜도 체계적이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틀 동안 기출 5개를 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흘 동안 기출 25개를 풀지는 못하거든요. 그 중간중간 당연히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실에서는 다 못 끝낸 거 공부를 했습니다. 1시부터 1시 15분쯤까지 그 독서실 봉고차 타고 이동을 했어요. 집까지. 아 너무 피곤하다 이러고 집까지 이동을 해서 씻고 나서 휴대폰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보셨나요? 되게 제이 같죠? 되게 체계적 오락으로 보냈어요. 저 이거 거의 다 지켰거든요. 근데 입시 후에 완전 딴판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 텅텅 빈 시간표? 일단 읽어드리자면 저는 일단 입시 끝나고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몇 시에 했냐면 6시부터 9시 반까지 했거든요. 그때 말고는 보시면 그냥 다 휴대폰 하기, 점심 먹기, TV 보기, 휴대폰 하기. 그리고 4시에 정신을 차리고 간식을 먹고 씻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9시 반부터 10시 15분까지 이동 시간. 그리고 바로 씻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은 고기 냄새 이러면서 빨리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한 11시 좀 안 돼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TV 보다가 떠들다가 엄마는 이제 자장 좀 넘으면 졸리시니까 자러 들어가시고 전 그때부터 또 2시까지 휴대폰 하고 이랬죠. 고기 냄새, 고기 냄새. 전 이때 아르바이트 하는 날이 아니면 친구들을 만났어요. 원래 입시 끝나면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보통 아르바이트 끝나고 술 마시러 갈 때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안 하는 날 술 마시는 날도 있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가서 술 마시는 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 수능 때부터 되게 저의 버팀목이던 아이돌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돌이 제가 수능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컴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시 끝나고 그 아이돌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40 정도 벌었었는데 그거를 제가 그 돈을 모아서 뭐에 썼다 이런 기억이 없어요. 다 아이돌 보러 다니는데 쓴 거죠. 뭐 앨범 사고. 근데 저는 후회는 없어요. 그렇게라도 뭔가 그때 좀 한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능 공부하면서 그 행사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해외여행 갔었어요. 태국을 갔었는데 아직도 되게 두고두고 마음속에 많이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피의 입시 전후 생활계획표를 함께 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제2의 생활계획표도 많이 궁금하시죠? 사실 눈피셜에 제2가 많이 없는데 거의 유일무이한 저번 MBTI 편에서도 나왔던 ESTJ 은지님의 생활계획표를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앞에 나경님의 생활계획표 잘 보고 오셨나요? 아무래도 눈피셜에 제2유형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벌써 2번째 MBTI 편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소개를 짤막하게 하자면 저는 눈피셜의 돌연변이 ESTJ 미디어학부 20학번 장은진입니다. 저는 굉장히 MBTI 과몰입러이기도 하고 J 비율이 9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극 J로서 앞에 설명했던 나경님의 생활계획표를 좀 봤는데 굉장히 P치고 J 같은 면이 있으시긴 했지만 찐 J는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외고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뚝심 있게 6개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혹은 문화 콘텐츠 학부 이 계열로 원서를 작성을 했고 또 6학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능 최저도 하나도 없는 학종을 써서 저는 사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정시 전에 이제 준비하는 자소서나 생기부 이런 학종을 위한 준비들이 좀 주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정시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다채로운 생활 계획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바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 바쁜 하루에 실제 계획표를 원형 계획표에 다시 그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을 짜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월별 계획과 위클리 계획은 다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최대한 자세하게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뭐 1교시부터 9교시까지 그 교시가 있잖아요. 그 교시별로 저는 이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 일들을 교시별로 배치한 뒤에 이제 그 교시 안에서도 시간별로 좀 작성을 구체적으로 한 타입이었어요. 제이 비율이 9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의 고3 시절 하루 생활 계획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날은 제 생각에 유독 바쁜 하루였던 것 같고 또 대회도 겹치고 자소서도 겹치고 그냥 일반 정시 공부도 겹쳤을 그런 좀 바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생활 일정표였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찐 제이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수학, 함수의 극한, 평가 문제집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생활계획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2시 정도에 항상 잠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2시부터 7시까지 취침 시간이었고요, 대부분. 그리고 6시 50분부터 7시까지 아침 점호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호를 끝낸 후에 다시 자지 않고 정말 그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지 않고 일어나서 바로 씻으러 갔습니다. 씻고 나서 아침을 먹고 뭐 이런 걸 1시간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학교에 도착을 해서 양치를 하고 그날 하루를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짜는 것을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교시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양치를 하고 계획을 짰고요. 그 다음에 1교시에는 국어 손성탄이라는 작품을 복습을 하고 필기 노트를 작성을 했나봐요. 그리고 이제 10분 쉬는 시간, 그 다음에는 수학, 함수의 극한, 평가 문제집을 풀고 또 10분 휴식. 그 다음에는 이제 점심시간에는 제가 또 체력을 위해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쳤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 끝나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서 배드민턴을 쳤고 그 다음에 있을 단어 시험을 간단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자습실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자소서를 썼나 봐요. 그래서 자소서 1번 계획 짜기, 2번 같은 경우는 활동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필기 보면서 중요한 활동들 하이라이트 하기. 아시죠? 원래 자소서는 감성 가득한 새벽에 잘 써지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 그때 자소서를 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으로 대학을 간 것도 아니면서 2, 3주 전에 도시락을 미리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초콜릿도 미리 사서 내가 수능 날에는 무조건 이 도시락에 이 메뉴를 먹겠다. 그리고 이 초콜릿을 꼭 먹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제 패턴을 정말 수능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을 계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입시 끝난 후의 생활 계획표겠죠. 사실 제가 입시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 보자면 혼자 여행, 그래서 뭐 항공편도 알아봤었고 혼자 여행 추천 코스 해가지고 계획도 많이 세웠었는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잠잠해졌을 때 저 혼자서 여수 순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모장에 좀 간략하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좀 더 자세히 작성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대략적으로 정말 어떻게까지 자세하게 썼냐면요. 무궁화호 탑승, 좌석 2호차 21번 이런 것도 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기차 여행 써놓고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바나나 우유 이건 진짜 왜 써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를 먹겠다라는 다짐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식탁이라는 해물 파스타 집에 갔어요. 오픈 시간 몇 시, 뭐가 맛있음, 로제 파스타 약간 꾸덕하게가 맛있다고 함. 이런 식으로 정말 세세하게 계획을 짜서 점심, 그리고 그 바다식탁 맞은편에 있는 카페 뒤에 가서 루프탑에 올라가서 뭐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라도 써놨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약간 제가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도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는 좀 오버라고 생각하지만 여행 계획은 저는 정말 힐링하러 가는 여행 이런 컨셉이 아닌 이상은 좀 구체적으로 적는 게 계획이 틀어지지 않게 재밌게 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혼자 여행이었기 때문에 마냥 힐링보다는 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어서 그렇게 적은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약간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바나나 우유. 그래서 저는 내 MBTI를 사랑한다. 전국에 계신 ESTJ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MBTI 극 J 유형의 입시 중에 생활계획표, 그리고 입시 후에 여행계획표, 그리고 또 제2의 계획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P인 사람도 있고 J인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의 MBTI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ESTJ의 대표주자 장은진이었고요. 다음에 또 올라올 MBTI 관련 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눈피셜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아이돌을 엄청 열심히 벌어냈어요. 막 풍선 이런 거, 풍선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사전 녹화 끝나고 이런 행사도 했었고